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센서 공학의 실시간 멀티 대형 뇌파 시각화 대시보드 구현에 관한 방법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는 chart.js 파일이라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뇌파 데이터는 고속 데이터 갱신 시 브라우저 성능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비활성화 및 데이터 제한하는 기법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 캠퍼스 구성을 통한 뇌파 대역별 독립 모니터링 환경 구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속 대시보드를 만들 때 기술적인 핵심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전략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뇌파 데이터가 고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래프를 새로 그리는 굉장히 화면이 주로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오래된 점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쉬프트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이 부분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프트를 계속해서 새로운 점을 추가. 우리가 푸시팝 배우셨죠. 그래서 새로운 점을 추가하는, 푸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지만 성능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펄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측정하는 데이터는 초당 수십 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차트에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차트에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끄는 것이 CPU 점유율을 낮추는 그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펄스를 만드는 게 CPU 점유율을 낮춰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레이디어스는 제로인데요. 이것은 데이터의 점을 그리지 않고 선만 연결을 해서 렌더링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기법과 포인트 레이디어스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뇌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런 템플릿 파일을 HTML 파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뇌파 센서를 사실은 어디서나 연결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뇌파를 랜덤으로 해서 랜덤 함수를 통해서 뇌파를 측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를 0.5에서 4Hz, 그 다음에 4에서 8Hz, 그 다음에 8에서 13Hz, 그 다음에 13에서 30Hz까지
랜덤 함수를 통해서 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은 전 시간에 봤듯이 템플릿이란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제공한 이그잼 서버 all.py인데 여기서 밑에 템플릿 밑에 인덱스 아마 1 혹은 3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한 인덱스 0.html로 수정을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고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요렇게 일단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요 화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윈도우에서 돋보기 모양에서 cmd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까만 화면이 뜨죠. 자, 여기서 cd 명령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디렉토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파이썬 이그잼 서버 all.py 이렇게 실행하면 일단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화면, 이 웹 화면은 왜 안 뜨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자, 요거입니다, 요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IP 컨피그를 치면 여러분 IP 번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호스트에 하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요거 납니다. 요건 내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5000은 안 쓰는 포트 번호입니다. 혹시 그래서 에러가 나면 소스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뭐 5500 이렇게 고치시고 요 웹브라우저 아무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뭐 엣지나 크롬에서 웹브라우저에서 http://2개 localhost 5000 이렇게 하면 외부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데이터가 CMD 화면에서 출력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엣지로 띄운 거에서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요 화면은 PC에서도 띄울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 앱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요 사이트에 사이트에서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의료용 대시보드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뇌파 신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화면 구성 요소인데요. 상단 상태바 여기서는 제가 이지 멀티밴드 대시보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표식인데요. 왼쪽 상단 위에 보면 점이 있고요. 요게 서버와 연결되면 여기 지금 연결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버와 연결되면 초록색, 만약에 끊기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메시지는 연결됨 또는 연결 확인 중이라는 텍스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모니터링 영역이 되겠는데요. 4개의 뇌파 대역이 각각 독립적인 카드로 구성돼서 이렇게 세로로 다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델타파는 0.5에서 4Hz인데요. 이것은 깊은 수명 상태를 나타내는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파는 4에서 8Hz
되겠죠. 그래서 졸음이나 명상 상태를 반영하는 황색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파는 8에서 13Hz인데요. 이것은 이완 및 안정 상태를 반영하는 보라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파는 13에서 30Hz의 집중 및 그 활동 상태를 반영하는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수치 표시 리얼타임 밸류를 했는데요. 각 차트의 우측 상단에는 지금 현재 그 수치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늘색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예에서는 217.0, 뭐 187.0, 33.0, 3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을 하는데요. 알림 발생 시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파파가 우리가 정해준 임계값 스레스홀드 80을 넘어서는 순간 화면은 다음과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일단 배경색이 반전이 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남색이었던 해당 차트의 배경색이 즉시 진한 갈색으로 바뀌어서 요 파란색의 요 배경 화면이 진한 갈색으로 바뀌어서 시각적 경고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텍스트가 심신 이완 상태 감지로 바뀌어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반응은 화면 변화와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짧은 진동이 발생해서 사용자가 화면을 보지 않아도 상태를 인지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뭐 실행이 되네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쓴다고 그랬는데요.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오른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생성돼서 파동이 마치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형 레이아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세로로 주로 들고 있죠. 이렇게 길게 들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로 돌렸을 때 차트의 가로폭이 자동으로 넓어지고 파형을 더 길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연 시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서버에 요 콘솔에서 요 서버에서 콘솔에 찍히는 수치와 스마트폰에서 찍히는 화면의 수치가 요게 수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요 수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서 시스템의 실시간 로 어떻게 이쪽에 우리가 지금 까만 화면은 서버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버 화면에서 어떻게 서버 화면에 있는 것이 어떻게 클라이언트 쪽으로 갈 수 있나, 그 다음에 PC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이 그래프들이 스무스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려면 어쨌든 해상도가 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잡아먹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exam all.python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까만 화면은 cmd를 입력을 해서 도스에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게 우리가 도스에서 python exam server all.py 라고 입력하면 이 까만 화면만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PC에서 간단하게 볼 때는 http 로컬 슬래시 2개 로컬호스트 5000 이렇게 하면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까만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IP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IP config라고 치면 IP config라고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PC의 IP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여러분 IP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 http 슬래시 2개 여러분 IP 예를 들어 127.5.5.5에 콜론 5000 프로그램에 이렇게 5000으로 코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 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러분 PC에 눌렀을 때 요거와 그 다음에 그 로컬호스트 5000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일 때는 요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스마트폰은 아마 그 요즘 파이어월 때문에 방화벽 때문에 그 같은 네트워크 바운더리에 여러분들 서버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같이 있어야 실행이 된다. 이것은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죠. 만약에 커넥션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 IP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랑 여러분들 PC 환경에 요게 그 공동 네트워크를 쓰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PC 프로그램은 저희가 같습니다. 그래서 exam all server 이렇게 같고요. 바꿔줄 부분은 HTML 파일, 템플릿 밑에 있는 HTML 파일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HTML 파일, 바꾼 HTML 파일을 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템플릿 밑에 index.html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배포한 것은 index 0.html 그 다음에 exam server all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셔도 index 0.ht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보시고 고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메디컬 AI 학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실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바이오 피드백 기능이 포함된 index.html 소스 코드의 구조와 원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단순히 시각화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각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 시각화 플러스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른 하드웨어 제어와 사용자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디스플레이하는 앞에 프로그램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제어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저장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점 텍스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메모장에서 텍스트로 하지 말고 모든 파일로 한 다음에, 만약에 저장하고 싶거나 할 때 이렇게 모든 파일로 한 다음에 index.html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요걸 모든 파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index.html 밑에 만약에 텍스트로 하면 뒤에 이렇게 텍스트라고 자동으로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모든 파일로 체크한 다음에 확장자를 HTML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예를 들어 크롬이면 크롬 아이콘, 엣지면 엣지 아이콘으로 이렇게 뜹니다. 파일명에 이렇게 텍스트가 아닌 HTML 파일로 뜹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타입은 HTML 타입이고, 랭귀지는 한국어, 코리아다. 그 다음에 캐릭터 세팅은 표준인 UTF-8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메타네임은 뷰포트, 컨텐츠를 width, 디바이스 width, 이니셜 스케일은 1.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면에서 타이틀이 중심에 나왔죠. 그래서 이지 멀티밴드 대시보드, 이것은 뭐냐면 요 윈도우 화면에 위에 타이틀이 되겠죠. 위에 타이틀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JS 파일을 이렇게 스크립트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ody,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마진, 폰트를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컨테이너, 디스플레이 그리드, 템플릿 해서 15픽셀로 정하겠다. 이런 것들의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GB, 네, 요것은 0.3 이렇게 되는데, A는 RGB는 빛의 3원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인데 RGB, A는 요건 투명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도는 0.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스는 120픽셀의 위드스 그리고 100%를 임포트 시키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윈도우 화면을 띄우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입니다. 아까는 타이틀 부분이었고, 이제 바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부분에, 자, 텍스트 얼라이언스 센터, 그럼 가운데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해갖고, 아까 웹브라우저 중간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까만 아까 초록색으로 있던 거 있죠. 그게 만약에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연결되기 중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면 왼쪽에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가 출력이 돼 있었죠. 자, 그것을 하나씩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될 그런 스크립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 전개수를 40개로 하고요. 자, 델타 칼라, 그 다음에 세타 칼라, 알파 칼라, 베타 칼라. 그래서 요게 두 쌍씩 복됩니다. 3B, 8E, FU. 요게 R, G, B 값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보셔서 우리가 칼라를 만약에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 initialize chart 해갖고 const ctr document element에서 band id가 여기 band id가 요게 되겠죠. band id가 되겠죠. 그래서 band id get context 2D 그래서 쭉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왼쪽에 그 우리가 스크롤해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희가 그 색깔로 해서 차트를 초기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플러스는 성능 최적화 핵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소켓 우리가 그 소켓 연결 데이터 수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소켓은 인터넷에서 A랑 B가 그 통신을 할 때 그 소켓 통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const 소켓 해갖고 이렇게 상수로 적어줬고요. 자, 소켓 커넥트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요게 콘택트가 됐다면 그 백그라운드를 라임으로 하고 아까 그 초록색 표시된 부분이죠. 그래서 연결됨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켓1에서 이지 데이터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계속 밸류는 데이터 밴드 아이디 그러니까 아까 그 알파 뭐 세타 등등의 아이디를 계속 그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는 수치를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스 차트는 차트 밴드 아이디 갖고 이렇게 그 아이디로 그래프를 그 아이디에 따른 데이터 값으로 그래프를 업데이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쉬프트해서 하나하나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밴드의 아이디 그러니까 파형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그 왼쪽으로 그 쉬프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프트 한 다음에 데이터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푸시하는데 우리가 입력된 그 값으로 푸시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차트 업데이트라는 얘기는 하나씩 다시 그린다는 얘기죠. 이게 차트 업데이트는 안 하고 왼쪽으로 가면서 푸시하겠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없이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 이시 업데이트라면 화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깜빡깜빡 하는데 그 네트워크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 깜빡깜빡 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업데이트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화면은 업데이트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켓을 쭉 그 소켓 on을 시켰으니까 소켓도 당연히 디스코넥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디스코넥트를 시켜주고 아까
백그라운드, 여기서는 백그라운드가 연결됐을 때는 라임이고, 만약에 커넥션을 스톱시켰다 그러면 레드를 만든 다음에 연결을 끊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이그잼 얼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브라우저에서 그 파형을 스무스하게 왼쪽으로 쉬프트하면서 출력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공하는 파이썬 프로그램과 HTML 파일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PC에서도 한번 연결해 보고 모바일에서도 한번 연결해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